당신이 조선의 왕이 되자마자 폐위된다면 조선에서 가장 불쌍한 왕으로 살아남기 환생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1441년 조선으로 돌아가 태어납니다. 조선 제사대 임금 세종의 손자, 문종의 아들. 당신의 이름은 이홍위.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자가 아들을 얻었다. 조선 왕실에게 후계자의 탄생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왕통이 이어진다는 의미였고 나라의 미래가 태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실 전체의 경사로 기록될 만큼 당신이 태어난 건 큰 경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왕실 사람들은 당신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다. 당신은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기였지만 이미 나라의 후계자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45년 당신의 나이 4살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미를 왕세자로 삼았다. 4살. 당신은 아직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나이입니다. 밖에서 뛰어놀 나이. 하지만 당신은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됩니다. 왕세자는 그저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은 세종,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군주였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고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제도를 정비했던 왕. 그 세종이 손자를 직접 돌보았다는 실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세종에서 문종, 문종에서 세자 이홍위. 왕통은 이미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 사실을 확인한 뒤 신숙주 등 신하들에게 당부합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문종이 왕이 됩니다. 문종은 병약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 속 문종은 결코 무능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학문과 행정 능력은 세종을 닮아 뛰어났고 국가 운영에도 깊은 이해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문종은 특히 군사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주포의 시조가 되는 화차입니다. 화약 무기를 이용해 화살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무기였습니다. 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문종이 임용대군에게 화차 제작을 명했다. 이 무기는 문종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문종의 건강. 문종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왕이 되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1452년 문종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리고 어린 왕세자를 위해 전국을 정리합니다. 당신을 지켜줄 대신들. 김종서, 황보인. 당시 조선 최고의 대신들이었습니다. 문종은 이들에게 전국을 맡깁니다. 내 아들을 잘 보필해주게.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승하합니다. 당신의 나이는 12살. 당신은 조선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지만 당신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당신은 세종이 임어하시던 잠이당 창가의 난간을 보고 탄식합니다. 실록에는 단종이 세종을 그리워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어찌 적겠는가. 라고 하니 종자들이 모두 감격하여 울었다. 당신은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날 참 예뻐해 주셨을 텐데 하고는 가족의 온기를 그리워하였던 어린아이였을 뿐입니다. 왕좌는 높았지만 권력은 아직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는 대신들이 운영하고 당신은 왕으로서 존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왕좌는 결코 비어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이 약하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노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의 숙부였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아들, 당신의 삼촌. 정치적 능력과 야심을 모두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피바람이 부는 새벽, 수양대군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와 살생부를 작성하여
돈의 밖 김종서의 집을 직접 찾아가 기습적으로 철퇴를 휘둘러 김종서와 그의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이후 김종서가 반란을 꾸몄다는 명분으로 당신을 보호하던 대신들 황보인과 모두를 제거합니다. 이 사건은 훗날 역사에서 계유정난으로 기록됩니다. 그날 이후 군권과 인사권은 점점 수양대군에게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왕이지만 정치는 당신의 손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좌에 앉아있지만 권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순간 나라의 중심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455년 결정적인 날이 찾아옵니다. 윤요월 11일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산군이 세조에게 선위하였다. 세조가 근정전에서 즉위하였다. 이날 왕위는 공식적으로 수양대군에게 넘어갑니다. 당신은 왕에서 물러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단순히 왕좌 하나를 잃는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세조. 당신은 왕에서 군으로 내려갑니다. 노산군.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종시대의 신하들, 집현전 학자들, 그들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그들은 단종을 다시 왕으로 돌려놓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역사는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육신,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6명의 신하. 하지만 그 계획은 발각됩니다. 성삼문, 박팽년, 그들은 처형됩니다. 그들과 세종이 만든 집현전도 세조의 손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육신, 세조의 관직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숨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사이군,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충신이 행해야 할 도리의 하나로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1457년 당신은 강등되어 노산군이라는 군호와 함께 강원도 영월로 유배됩니다. 왕에서 군으로 그리고 유배된 사람으로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시대에서 단종을 그리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해 10월, 당신은 당신의 신하들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당신을 위해 죽은 사람들, 그리고 당신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실록은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노산 문지 역자의 기절 이래장지. 노산군이 이를 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예로서 장사 지냈다. 세조 3년 10월 24일 유시에 공생의 이 활끈으로 노산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였다. 노산군의 옥체는 청룡포의 강물에 던져버린 것을 영월호장 어몽도가 몰래 거두어 영월군 북쪽 오리쯤의 동물지에 매장했다. 그때 당신의 나이 17살.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41년 뒤 1698년 숙종시대. 조선은 다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노산군이 아니라 단종. 당신은 왕으로 다시 복이 됩니다. 숙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단종 복이. 역사에서 단종은 흔히 불쌍한 왕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단종이 남긴 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정통성, 충성, 권력의 이동, 그리고 기록의 무게.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